네, 우리가 대외 변수로 러시아 전쟁이 끝나거나 중국 지표가 좋아지면 우리도 상방이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쎄요, 전쟁도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중국 지표도 하회하면서 어떡하나라는 그런 우려감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이 커져만 가는 시장, 이분과 함께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는 마켓7 화면으로 주제 살펴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식량 가격이 치솟자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했었죠. 거기에 이어 인도가 밀 수출을 통제하는 등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공급 최우선 원칙을 내세우면서 국제시장이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올해 서울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면서 전세를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로 공급을 약속한 만큼 이와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을 방문합니다. 철강 관세와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논의할 방침인데 시세가 쭉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주 대응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나왔습니다. 밀가루나 더 사놔야지. 네. 어제 엄마한테 네. 이 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걸 보면서 딱 뭐가 떠올라? 라고 여쭤봤더니 밀가루 하나 더 사다 놔야지. 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식용유에 이어 밀가루 대란이 예고되어 있는데 지금 인도 밀 수출 금지에 관련주가 또 올랐습니다. 살짝 네. 조정 구간인가 싶었는데 다시 오른 만큼 식료품, 요 관련된 종목들 안 오르는 게 없어 보이는데 관련주들 이번 인플레이션 이슈가 사그라들면 좀 폭락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시세가 이어갈지 궁금한데요.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사그라들 수가 없겠죠. 미국도 뭐 지난주에 발표한 게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고 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인플레가 완화가 되는 것이지 그 과거와 같은 시기로 회귀할 가능성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가능성은 적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농산물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체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석유, 뭐 석탄 이런 것은 다른 것을 대체를 해서 빨리빨리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농산물은 그 지역에서 안 나면 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나나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너무 적절한 비유시네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이제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지금 파종 자체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파종 자체가 지금 한 20% 평년 대비해서 한 20~30%밖에 안 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을 정도 되면 이제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진짜 농산물 가격은 더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그냥 비싸질 거라는 우려감들인 것이지 아직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을이 되면 정확하게 부족할 수 있겠다는 통계치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끝난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는 모습을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분기까지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하고 계시고요. 팜스토리나 한일사료 등 대주주가 전부 매각했습니다. 전부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일부분을 조금 토해내는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뭐 욕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대주주의 이제 이게 먹튀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뭐 팜스토리나 뭐 한일사료가 우리 회사 좋아요라고 말한 적은 없고 시장에서 이런 좀 악의적인 세력이 주가를 좀 끌어올렸고 뭐 그 틈을 타서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한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나쁘다고만 볼 수 있을지 여부는 저는 결국에는 투자자의 일부 책임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단순하게 뭐뭐일 것 같다, 뭐뭐 아닐까라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수혜가 있는 기업을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떤 기업은 뭐 상한가를 며칠째 가고 있고 어떤 기업은 뭐 1%, 2%씩 오르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고 보시면 그 종목을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일 것이고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고 조금씩 오른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효가 있는 기업을 사셨다라면 단 1%든 2%든 수익이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식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꼭 안전제일주의만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좀 안정적인 좀 종목을 좀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일단은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대한제본이라든지
뭐 농우바이오, SPC 삼립 등 실질적으로 이 가격 결정권이 있거나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번 기회로 인해서 가격을 올린 것들이 나중에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한번 가격 올리면 가격 내리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봐서 좀 투자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끌려다니는 거 말고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CJ 제일지당, 대한제본, SPC 삼립 그리고 농우바이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월세가 첫 전세를 추월했다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저는 확 와닿지가 않아요.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와닿지도 않고 20, 30대 임차인 비율도 늘었다고 하는데 네. 그건 역시 와닿지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법의 금리 인상 후폭풍으로 인해서 서울 내에 월세가 전세보다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25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그럼 관련된 종목 중 하나인 건설주의 흐름은 어떤가요? 뭐 요즘에 건설 쪽 그렇게 뚜렷한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세 비중이 한 50% 넘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소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전세보다는 좀 월세 비중이 높아진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전세가가 워낙에 높은 부분들 그래서 그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전세 형식으로 월세를 좀 전환하는 비율이 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임차인들도 임대인들도 매월 수익이 좀 들어오는 월세를 좀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전세보다는 월세가 조금은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정부가 뭐 250만 세대 공급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이거는 발표, 정책 발표는 300만에도 500만에도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것은 네. 10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해도 내일 당장 사업을 뜰 수 있느냐 아니면 뭐 5년, 10년 계획으로 하느냐는 정말 차이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을 제가 나쁘게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정책은 정책인 것이고 실제 이것이 건설업체한테 분양이라든지 혹은 이런 걸로 인해서 매출이 언제 잡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간이 상당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어쨌든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좀 많다는 부분도 건설주의 주가를 좀 흔들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슈들이 좀 선반영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오른다. 그러면 저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원전주 같은 경우는 기대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도 그렇게 크게 시세가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옥석 가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으로는 인플레이션 피난처로 불리는 리츠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현재 리츠 관련주 흐름과 투자하기 괜찮은 종목은 뭐가 있을지 한번 여쭤볼게요. 네, 뭐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그래서 인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배당이 높은 기업들, 또 안정적인 기업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관심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츠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부동산 사업을 해서 그로 인해서 월세라든지 임대 수익을 해서 배당을 해주는 기업에 관심이 많고 리츠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배당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이슈가 있으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또 주가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좀 선정을 좀 해본다라면 저는 SK 리츠라든지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약간 그 대기업 기반으로 해가지고의 안정적인 그 임대 수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어떤 과거의 데이터라든지 또 성장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선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가도 최근에 약간 버벅거리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리츠 관련된 투자는 쉽진 않다. 그래도 조금 찾아보신다라면 말씀드린 대로 SK라든지 롯데리츠 같은 기업들 한번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리츠 같은 경우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져가고 계신 부분인 만큼 함께 저희와 체크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시죠. 저희가 바이든 테마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든 테마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방한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하나만 드려보도록 할게요. 철강과 신재생 에너지 이 중에서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실까요?
어려운 얘기인데 저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찌되었든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건 그 점도 계속 있었고요. 뭐 그 관세 쪽은 쉽게 건들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어떤 기대감 간다면 신재생 쪽을 바라보시되 뭐 풍력은 약간 유럽 시장 쪽으로 해서 어떤 기대감, 태양광은 미국 시장 쪽에서 어떤 기대감인데 삼강 M&T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OCI 같은 기업들, 특히 풍력 쪽은 삼강 M&T가 최근에 이 해양 풍력으로 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뭐 원전 또 풍력 양쪽을 다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목해 봐서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방안에 철강주와 신재생 에너지 모두 시세 탄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콕 짚어주셨고요. 그 가운데서 삼강 M&T와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OCI 공략하면 좋아 보인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세븐 화요일자 함께해 주신 유스텍 유창희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